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가 방송을 한다는 것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5시에 만나서 한 30분 정도 방송을 통해서 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할 때 밤에 보완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674로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번 한 주 참 답답했어요. 그죠? 예, 지수를 보면은 좀 답답한 한 주였어요. 사실상 이 박스권, 이 작은 박스권, 이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답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버티다가 빠진 거니까. 제한된 등락이잖아요. 근데 종목들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자, 이번 한 주 내가 종목을 딱 보니까 배터리가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 타임을 딱 노린 거지. 배터리를 보니까 딱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하신 분들은 재미 좀 봤죠. 이번 한 주는. 배터리도 맞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맞췄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야. 배터리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삼성 SDI 배터리 셀 공략했어요. 그러면 뭐 큰 수익은 아니래도 그래도 시장이 갇힌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빠진 폭에 비하면 좀 미미하지만 이번 한 주를 본다면. 근데 배터리가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LNF를 했다. 그럼 배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췄지만 왕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배터리는 맞췄어. 근데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했었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만 성과가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하신 분들이 그나마 제일 큰 성과가 있었어요. 배터리도 맞추고 그중에서 종목 초이스도 잘하고 1등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수가 좀 이 답보 흐름을 좀 보이기 이전에 8월 초에 시장이 한번 크게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8월 초에 대폭락, 엔캐리 청산 관련된 악재, 그다음에 중동전쟁 확장 관련되어서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종목을 딱 골랐는데 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현대차를 했어요, 내가. 그런 분들은 좀 재미 좀 봤어요. 시장이 폭락 났을 때 잘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어. 그러면 적어도 시장 수익률 정도는 수익이 나온 거죠. 그죠? 예. 이 기간 동안에 딱 폭락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도를 한 거야. 시장 폭락 나왔을 때. 그러면은 기아 같은 경우나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이번에 좀 반등이 동참이 된 거였는데 만약에 만도에 있었으면 자동차를 맞추기는 했으나 실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거의 지수하고 연동된 정도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했다. 그럼 재미가 제일 좋았어요. 오늘 그래도 다른 동종 섹터에 비해서 훨씬 더 강세 흐름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일 약했던 주식이거든. 제 꼴불견이었던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반등에 그래도 가장 큰 성과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관련되어서 생산량 늘리기 했다는 내용 때문에 만약에 LG 이노텍을 내가 폭락날 때 공략을 했다. 그럼 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했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유진 태클을 했다. IT가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매도 못했으면 이 수익률 상당 부분 반납을 했겠죠. 그 다음에 원의 가입 패스. 원상 복귀했어. 나머지 IT 관련된 섹터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반등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IT 섹터를 공략을 했지만 이 반등 구간에 완전 차별화가 됐었다고. 바이오를 볼래요? 바이오는 더 심각합니다. 바이오가 팍 반등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한양행을 했어요.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 2890에서 코스피 지수 2890에서 그냥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380까지 510포인트가 폭락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수가 2674잖아요. 200포인트 아래 아닙니까? 고점 대비 200포인트 아래인데 여기서 샀으면 건 대박 났어요. 그럼 바이오 가운데서 내가 유한양행을 공략했다. 대박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하신 분들도 그래도 대형주 가운데 이 정도 수익률 나오기 힘들지. 시장이 박살났는데. 그리고 셀트리온 했다. 그래도 시장 이상 수익률이 다 나왔어요. 지수는 지금 2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구간에 ST팜을 했다. 대박 났죠. 알테오젠을 했다. 큰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넘어섰다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단키트 했어요. 요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요 구간에 정확하게 팔았으면 다행인데 안 그랬으면 수익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했겠지. 자, 다시 시장을 한번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뭘까요? 지수가 급락이 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잘 갔던 주도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했던 주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후발주들, 약했던 주식. 그죠? 네,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어때요? 이때 약하다고 해서 지금 약합니까? 제일 강한 주식 많이 보이죠? 강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제일 약해진 주식들도 많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반등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주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계속 주도주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이오, 이 계좌보호 구역에 있었던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쪽의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AI가 시장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왜 신고가는 바이오에서 나옵니까? AI가 주도주다.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AI가 주도주다. 엔비디아. 실적 보지 않았냐? 앞으로 고수성장 지속할 수, 저도 고수성장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때 배터리가 안 그랬나? 작년도 여러분 7월 말에서 8월 달 초에 제가 배터리 원금 회수 전략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배터리 신저가 때 추천한 다음에 끌고 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시장의 중심이 여러분 반도체로 바뀌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도체 감산, 여기에 뭐가 붙었다? AI, 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테마가 아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배터리의 권력이 약해지고 반도체가 중심이 된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제가 틀리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거든요. 이건 이치에 가까운 거거든. 세상이 이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주식의 틀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의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지 않아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근데 어떤 건 빨리 가요. 실패하면 본전이에요. 큰 타격 없어. 약간 소외받을 수는 있어. 근데 맞으면 완전 급한 씹어먹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반도체가 점점 주도주가 되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만도하고 SL 제가 여러분 추천드리고 나서 큰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동안에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다. 바이오로 바뀌었다. 유동성의 구조, 여태까지 돈을 만들어왔던 이 구조가 달라졌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잘 와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추적해봐라.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계좌보호구역으로 세 종목을 이야기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 삼총사. 이거 여러분 이 구간에서부터 이야기했었어요. 저희는 세 종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세 종목 다 폭락할 때 샀다. 여러분. 쳐다도 안 봤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못 버린다. 이번 시장이. 그 리가켄 바이오. 최근 들어서 이 오총사를 이야기 하잖아요. 한 달 전에는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지만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거스를 수 있나요? 반박하실 수 있나요? 반박 쉽게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한양이 신고가 가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삼바 100만 원 터치하는 거 봤고, 셀트리온도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18만 5천 원 밑에 샀던 거 다 돈 됐네. 18만 5천 원 밑에 사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리가켄 바이오가 3천당 제약, 알테오전 추천하면서 왔었고. 이거 쉽게 이제 부정 못 할 겁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달 전, 두 달 전에 미리 이거를 인정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흡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전략은 일반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TV 방송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추천을 받든 뭐 자문에서만 추천을 해야 되겠죠. 투자 자문은, 유사 투자 자문 안 되잖아요. 저 같은, 투자 운용력하고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추천해서 받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 싶었던, 이 주식들, 대부분 다 진짜 막 사고 싶었어. 대부분 꼭지인 경우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고 싶었던 주식들 있잖아. 진짜. 요번에 배터리 막 화재 나오고 막 난리 났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저점인 경우 많지 않았냐 이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한 번이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 영향 끼치지 않냐 이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현실적으로 돈 한 푼 안 내고 이 방송 여러분들 무료로 보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종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우량주야. 주가 조작도 못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하여튼 이거 주가 조작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지하게 한번 배워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제가 아낌없이 알려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깨닫고 나면 늦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략 제시해 드렸을 때.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까? 언젠간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치명적이진 않을 거예요. 아예 그런 걸 제가 배제하거든. 우리는 지금 시장 구간에 3가지만 고민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돈입니다. 돈이야, 여러분.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라고. 정신, 소프트 파워,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겸손하게 배울 때는. 첫 번째, 투자한다. 내가 이 기업 투자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투자 안 한다. 오케이? 3가지. 그 다음에 3번째, 어렵다. 판단 보류. 이 3가지 프로세스만 딱 가지면 돼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알겠죠?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어렵다. 그리고 근거 있잖아요. 근거. 이 근거. 초등학생 10살짜리한테도 얘기했을 때 이 시청자분들 제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반박을 못 해야 돼. 하버드를 나왔건 서울대를 나왔건 제가 몇 마디 딱 단어를 하면 반박 한번 해봐.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은 사도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납득이 안 돼. 그러면 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이 하나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산업과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기업에 대한 밸류 실무 현상까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사람, 재무제표를 잘 보는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다 압사하는 거야. 워낙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들 다 잡아먹어야 돼. 설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던지는 이 메시지가 납득이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모르겠다. 그러면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투자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이번 구간 여러분 투자한다. 바이오 한다. 바이오 중심주. 많이 올랐는데 다 치워.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 바이오 중심주는 계속한다. 왜? 이유가 뭔데? 이익이 늘어나요. 끝. 이익이 늘어나요, 여러분. 돈을 벌기 시작하는 바이오가 늘어나고 있어. 숫자가 찍힌다고. 옛날에는 꿈만 있었어. 근데 이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주는 주체가 빅파마야. 그리고 그건 오래 갈 거예요. 왜 오래 간다고 볼 수 있느냐? 빅파마, 존슨앤존슨, 릴리,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 키투르다, 머크 이런 거 오래 갈 수 있어요. 왜 오래 갈까요? 빅파마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약값 인하 요거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값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빅파마는 도망가야 돼요. 약값 인하를 안 해도 되는. 그게 SC 제형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SC 제형이 이제 이야기한다고. 무슨 이제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이토마토에서 이 개념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1년도 넘었는데 셀트론, 진펜트를 막 얘기하면서 못 받겠지. 이 개념을 제가 이토마토에 제일 알려줬어요. 제일 먼저 기반을 잡아줬다고. 적극성 확대 때문에 ADC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해드렸었던 게 SC 제형 변형, ADC, 위탁은 같이 간다. 5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고 싶으면 에스트팜, 바이넥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대웅제약, 종근당. 최근 들어서 위탁 쪽으로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업체들. 빅파마가 약값이나 피하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정책인이나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투자합니까?
반도체에 투자한다. 알겠죠? 반도체에 투자한다. 근데 삼성 계열만. 하이닉스 계열이 더 좋지 않나요? 하이닉스 계열은 모멘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쪽 계열은 물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LG그룹, 얘네들이 그나마 매매하기 낫습니다. 하이닉스 계열 쪽,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렇게 하이닉스 계열을 같이 갔던 업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야. 그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있는 건 아예 안 하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못됐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크니까 나는 아예 그 판에 안 뛰어들겠다 이거야. 아예 그 판에 안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불리하니까 아예 그 게임에 참여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계열이나 LG그룹 이쪽으로만 매매하시고 그러면 하이닉스 하지 말라. 폭락할 때만. 지수랑 같이 폭락할 때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프리미엄 받으면서 왔던 애들이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만. 그럼 뭐랑 같이 타이밍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지수랑 같이. 삼성전자 계열은 별로 상관없어요. 탁탁 종목 계열로만 공략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이번에 현대차하고 기아만 합니다. 만도 SL 다 몰라. 다 치워버려. 현대차하고 기아만. 왜?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최소 10,000원이죠. 그러면 3.8% 정도 나와요. 현재 회사채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3.4% 정도 됩니다. AA-. 근데 지금 금리는 인상기의 인하기예요. 인하기죠. 그러면 배당률의 경쟁 상대가 회사채라고. 배당률의 경쟁 상대가 국채라고. 근데 걔네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가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업체들은 해도 되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근데 이게 만약 금리 인상기면 안 하지. 그 다음 투자한다. 배터리 한다 이번엔. 근데 딱 한 개만 한다. LG 엔솔만 한다. BMS 특허 제일 많은 업체. 얘가 빠질 때만 한다. 한 35만 원 요 밑으로 빠질 때만. 다른 배터리는 나중에. 이유는 돈이 부족해요. 연수성이 떨어져. 납득됩니까? 네, 납득되죠? 그 다음, 그럼 투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이오, 중심주,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 계열, 그 다음에 LG 계열. 그죠? 근데 얘들도 매매만. SK 하이닉스 계열은 얘들은 지수 급락할 때만. 알겠죠? 지수 급락할 때만.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급락 나올 때만. 지수 급락 나올 때만. 얘는 프리미엄을 안 받았던 애들이고 얘는 프리미엄을 받던 애들이니까. 근데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있었을 때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죠. 근데 유동성이 없을 때는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성공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생존을 해야지 이 판을 먹을 수 있죠. 욕심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만. 얘도 지수랑 같이. 아시겠죠? 예, 돈 붙으면 나중에 부품주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이쪽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기계 정도 관심 가지시면 되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배터리는 LG 엔솔만. 35만 원 밑으로 34에서 한 35, 요 밑으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면 42만 원 제압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배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가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있잖아 이미. 그죠? 그리고 다 합쳐서 주식 100? No. 현금 필수. 일정 현금은 유지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올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도 대비해야 되고 횡보, 상방했을 때 다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방향에 올인하지 마세요.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해도 횡보해도 생존할 수 있는 포트, 시장의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포트,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